자, 제가 전 시간에 이 공시송달을 말씀드렸어요. 이 공시송달은 주소,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 다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1번 판례입니다. 자, 주민등록표상에 주소가 불명하다는 우편집배원의 송달 불능 보고서만 갖고 주소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서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2011년도 경찰 승진에 나온 판례입니다. 자, 우편집배원의 송달 불능 보고서 이거 하나만 갖고 첨작한 것은 위법이다. 자, 우편집배원이 2번에 갔는데 갈 때마다 수취인이 없어요. 없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3번 주소, 사무소, 현재지 등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쵸?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하는 것인데 나타나 있을 때는 공시송달 안 됩니다. 그쵸? 밑에 꺽쇠 2번도 사무소가 나타나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나타나 있다는 부분,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 하는 것은 요건을 흠결한 것이기 때문에 부적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역시 나타나 있잖아요. 그쵸?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확인해서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바로 공시송달 때린 것은 위법이다 는 판례이고요. 자, 5번을 보시게 되면 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록에 나타난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봐야 되거든요. 기록에 나타난 번호로 연락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바로 뭘 했다고요? 공시송달 한 것은 최우수단성, 그렇죠? 보충성, 최우수단성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공시송달로서는 부적법이다 이런 말이죠. 자, 6번 수감 중에 있습니다. 수감 중에 있는데 수감 중에 있다는 말은 형소법에 나타난 주소, 사무소, 현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쵸? 수감 중일 때는 그 수감된 교도소나 구치소 등 그 기관장 앞으로 송달하면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전 주소지로 송달했다든지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위법이라고 앞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또 공시송달 때려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다 뭐다? 위법이다 이런 얘기고. 자, 7번 가보죠. 자, 공시송달을 명하기에 앞서서 송달받을 수 있는 장사를 찾아보아야 되는데 이 장소를 찾아보는 조치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송달 불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했기 때문에 위법이다 는 판례죠. 자, 밑에 8번도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송달 불능과 통화 불능이라는 사유만으로 주소를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해버렸어요. 단정해버린 상태에서 바로 공시송달 때린 것은 위법이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동그라미 쳐야 되나? 여기는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동그라미. 요 부분이란 말로 밑에 주소를 알 수 없다라고 단정한 것은 위법이다는 거예요. 자, 9번도 보시면 송달 불능되었잖아요. 송달 불능되었다는 만으로 주소를 알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송달 불능이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장소를 찾아보도록 하는 그 시도를 해봤어야 되거든요. 시도조차도 하지 않은 채 바로 공송달한 것은 위법이다. 됐어요? 자, 됐고. 자, 출제가 좀 됩니다. 꼭 좀 정리를 해두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송달은 끝났고 열람 등사를 봅니다. 자, 법조문도 출제 잘 돼요. 자, 보세요. 자, 59조 2. 자, 1항 봅니다. 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밑줄 그어볼게요. 자,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겁니다. 확정된 거. 이 확정된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이 검찰청에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가 있다. 즉 피고인, 변호인, 가족 다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재판이 진행 중일 땐 안 되지만 재판이 확정됐을 때는 뭐다?
검찰청입니다. 자, CF 하시고 법원에 열람 등사를 선청할 수 있다고 하면 틀려요. 검찰청에 확정된 기록의 서류들이 전부 다 검찰청에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검찰청이 집행기관이잖아요. 집행기관 쪽에다가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법원에 신청한다 하면 안 됩니다.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야.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나와 있죠. 59조의 3입니다. 여기서도 1항 체크하시고 누구든지입니다. 밑줄 그시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죠. 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본, 증거 목록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라든지 이런 모든 것 등을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의 열람 복사를 역시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끊으시고 여기서는 법원에다 하는 겁니다. 자, 됐고 자, 2항 가볼게요. 자, 검사는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 소송 기록의 전부 일부의 열람 등사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 밑줄 그으세요. 일단 끊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역시 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그쵸? 그럼 묶어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묶으시고 앞 페이지는 1번부터 7번까지 묶으세요. 이 두 가지 조문을 잘 비교해서요. 자, 첫 번째 봅니다. 자,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될 때 비공개 밑줄 그시고 심리 비공개입니다. 두 번째, 만약 공개를 한다면 국가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역시 3번도 공개하면 4번도 공개하면 5번도 공개하면 6번도 공개하면 7번도 공개하면 그쵸? 자, 명예라든지 사생활의 비밀이라든지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그러면 쭉 지우고요. 여기서 그치? 명예라든지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자, 네 번째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용이하게 한다든지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자, 다음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다음 사건 관계인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마지막으로 동의하지 않을 때 그때는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다만 소송 관계인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열람 등상에 관해서 그쵸?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않다는 말은 뭐다? 제한이 안 됩니다. 제한이 안 되고 그때는 열람 등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즉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열람 등사 할 수가 있다. 이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어요? 자, 다음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심리 비공개 똑같죠? 앞 페이지랑 똑같아요. 심리 비공개. 그 다음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련된 사건일 때 이건 일단 놔두시고 자, 밑에 3번 가볼게요. 역시 증거인멸 도주용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국가안전보장 현저히 해칠 우려가 명백할 때 그 밑에 2항 3호하고 6호가 뭐예요? 여기잖아. 여기지. 3번하고 6번 그쵸? 사이가 있을 때 근데 이 두 가지는 뭐다?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자,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고 여기선 그 말이 없네요. 제한할 수가 있는데 앞 페이지 보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한이 안 된다. 그런 조항이 없죠? 그런 조항이 없고 자, 됐어요. 요
요 7번 같은 경우는 7호 같은 경우는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가 출제된 적이 있네요. 이거 18년도 법원직에 나왔네. 법원직. 다음 봅니다. 자, 동그라미 4만 같은 경우는 11년도 경찰시험 문제입니다. 자, 검사가 제안할 때, 그쵸? 제안할 때 그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해서 통지해 줘야 한다. 자, 이 조항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본을 열람 등사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단서 조항도 있는데 본문이 한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5항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열람 등사된 자는 열람 등사에 의해서 알게 된 사항 있잖아요. 이것을 이용하여 뭐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6항, 이것도 기출이네. 1항에 따라 열람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등사에 관련된 검사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던 검찰청에 대응한 이 법원에다 취소라든지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418조하고 419조가 뭐냐면 이 준항고입니다. 이 준항고와 관련된 규정, 불복 신청에 관련된 규정은 여기에도 준용하겠다는 얘기고요. 일단은 이 조문만 보더라도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까지 전부 다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두세요. 여긴 뭐였어요 지금까지? 여기는 재판 확정 기록이야. 확정 기록. 여기는 이제 판결서고요. 판결서입니다. 판결서는 법원에다 신청하는 겁니다. 판결서는 법원에다 신청한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여기 사망을 볼게요. 사망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법원 공무원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가로 열고 닫고 이것이 아니라면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과실이에요. 중과실. 중자가 빠지면 틀려요. 고의 또는 과실 하면 틀려요. 중과실이에요. 중과실. 이렇게 하면 틀리다고. 기출입니다. 이렇게 하면 틀리다고. 자, 다음도 보시면 밑에 거 그냥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소송 조건 볼게요. 자, 소송 조건도 뭐 기출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자, 그래서 보도록 합니다. 일단 소송 조건의 종류 나왔네요. 자, 소송 조건이 결의됐을 때는 무슨 판결 때린다? 실체 판결 때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 재판 때립니다. 종류 나와 있죠? 일반적 소송 조건, 뭐 특별 소송 조건, 뭐 등등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저는 여기만 보도록 할게요. 맨 밑에 거, 요거 체크하세요. 자, 형식적 소송 조건입니다. 자, 형식적 소송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면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흠결할 때 무슨 판결 때린다? 공소기각이나 관할 위반의 재판으로 사건을 끝냅니다. 자, 실체적 관련해서는 실체면에 관련된 사유가 소송 조건을 말하는데 흠결할 때 면사 판결로 소송을 종결합니다. 기출 문제 있어요. 바뀌면 틀려요. 형식적, 실체적에서 관련된 판결 기출 전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자, 됐고. 자, 밑에 조사. 직권조사 사유죠. 직권 밑 동그라미. 그 다음 거 똑같아요. 그 다음도 보시면 여기 있지? 여기 직권 나와 있지? 여기 직권 나와 있잖아. 여기도 직권이지? 그쵸? 봅니다. 법원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실을 판단하며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판단하는 데가 아닙니다. 법원은. 따라서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뭐로 기소했다? 친고죄로 이렇게 공소 제기를 하였다면, 그치?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의 소송 조건이 되는 고소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심리하면 됩니다. 그쵸? 그런 내용이고. 자,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그쵸?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불안 의사 표시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전부 다 직권 조사 사항이다. 고발에 있어서 역시 고발에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뭔지 알죠? 즉시고발 범죄입니다. 즉시고발 범죄에 있어서 고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역시 직권 조사 사항이다. 예외가 있네요. 여기 토지관할 위반일 때에는 신청이 있을 때 안에서 전부 판단합니다. 이것만 예외고요. 앞에 있었잖아. 앞에 여기 지금 이거 한 거야. 절대적, 상대적. 신청이 있을 때 조사하는 것을 토지관할에서, 그쵸? 그 다음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 방금 봤듯이 재판권이라든지 친고죄 고소라든지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불안 의사 표시라든지 즉시고발 범죄에 있어서 고발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직권으로 조사한다. 자, 판단 시점입니다. 공소 제기 시뿐만 아니라 판결 시에도 이런 소송 조건은 존재를 해야 돼요. 따라서 소송에 있어서 모든 단계에서 이 전부를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직권조사는 행해져야만 됩니다. 다만 토지관할 같은 경우는 공소 제기 시에서만 존재하면 돼요. 판단 기준. 자, 소송 조건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치? 다음,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배웠지 앞에서? 공소 제기를 읽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밑에 나와 있어. 별 붙입니다. 자, 공소장 변경이 있을 때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변경시가 아닙니다. 변경시가 아니라 당초 공소 제기가 있었던 시점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공소장 변경 절차에 따라서 변경되었는데 법정에 차이가 있을 때는 변경된 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이 됩니다. 증명은 뒤에서 배울 거예요. 고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이다. 뒤에서 배울 겁니다. 증명 파트에서. 자, 흠결의 효과. 그치? 형식재판이야, 형식재판. 그 종류로서는 이제 관할 위반, 공소기각, 면서, 뒤에서 배울 거고요. 로 사건을 종결하면 됩니다. 자, 관련 판례가 하나 있죠? 여기 보시면. 쭉 읽어보시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제기가 안 돼요. 만약 공소제기가 되면 법 규정에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무효. 여기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따라 위반되어 무효일 때 내리는 판결이 뭐냐면 밑에 나와 있어. 공소기각 판결이라. 요거로 사건을 종결하면 됩니다. 됐고 밑에 흠결의 경합 이런 건 안 나와요.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